네,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내부 수색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비가 그치는 대로 지하차도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본격적인 수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 오늘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이 비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언제쯤 감식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설계가 원래 이 터널 자체가 설계가 잘 돼 있는지 또 제방이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제방이 문제가 돼 있는지 그러면 설계가 잘 돼 있다면 정말 설계대로 잘 돼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관리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은 비가 와서 제일 먼저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네. 현장 확인하는데 지금 비가 와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예. 비가 멈춘 다음에 현장 확인 다음에 그다음에 서류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순식간에 하천물 6만 톤이 한꺼번에 유입이 된 건데요.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양이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6만 톤이라고 하면은 지금 네. 많다라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측정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네. 1톤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입방미터라고 하잖아요. 세제곱미터. 예. 네, 이게 세제곱미터가 1톤입니다. 이게 그게 1톤인데 6만 6만 톤. 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6만 톤은 무게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속도감 있게 오기 때문에 또 초당 몇 메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려온 경사지에서 내려올 정도로는 도저히 피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예. 침수 사고가 발생하기 한두 시간 전에 주민을 좀 대피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신고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하차도를 긴급 통제해야 될 것 같다. 정확한 그 위치까지 네. 얘기를 하면서 신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왜 통제를 안 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통제만 됐었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크게 보면요. 네. 작년에 이태원 압사 사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사고 나기 전에도 수십 번의 전화가 왔습니다. 119, 112에 소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이미 이태원에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줄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 물에 의해서 지하차도 6만 톤이 물에 차서 이런 큰 사망 사고가 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전화 받은 사람이 사고의 심각성을 이 일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이게 것이죠. 어느 정도 파장의 일로 번질지를 예상을 할 수가 그렇죠. 없었다. 예. 그걸 못했죠. 그래서 안전의 관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났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5명이 사망한 747번 버스 참사 당일에 원래 가던 길이 막혀서 우회를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변을 당한 건데 노선 변경 결정은 누가 했는지 이것도 유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대목일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예. 통제를 받아서 굴러 갔느냐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책임이 굉장히 또 예. 이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운전자가 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 보호라기보다는 이제 길이 막혔으니까 우회로를 택한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예. 또 승객도 있었기 네. 때문에요. 네. 그런 보호를 위해서 인해 갔었는데 이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통제가 있었더라면 뭐 좋은 길로 안내를 했을 거고요. 또 일로 가게 된다면 이 길을 차단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리 부실 측면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심지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이미 일어났는데 지금 사고가 난 이 길로 지하차도로 가라 이렇게 시내버스들에게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정말 그 무책임하고 어떤 그 잘못된 행동들이죠. 이미 그 상황을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사고가 이렇게 물이 나고 있는데 예. 이 길로 가라겠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 가지로 보면 너무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호강과 맞닿은 임시 제방도 지금 사고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도로 확장 공사로 원래 있던 제방을 없앤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위해서 기존 제방을 없앴다가 비가 온다고 하니까 급하게 만든 임시 제방이 부실해서 참사가 났다. 주민들은 이런 제보들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주민 지금 이장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이 맞다면 정말 또 이 부분도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뭐 비가 오니까는 뭐 임시 제방을 뭐 만들었다가 다시 없앴다가 다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방이 이렇게 임시적으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제방 자체는 큰 물을 막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임시적으로 하고 떼고 하고 붙이는 이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부실하게 쌓았다 이렇게 판단. 당연히 부실하게 하십니까? 쌌으니까 막역 예. 무너졌겠죠. 그리고 이 안에 분당 3톤씩 물을 빼낼 수 있다는 배수 펌프가 4대 있었다고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용지물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도 가동이 중단에 이제 예. 하다가 스톱이 됐을 겁니다. 이제 네. 전기로 작동하니까. 근데 저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됐을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분당 3톤이거든요. 4대가 있어서 12톤이거든요. 근데 60만 톤이 들어왔으니까. 6만 톤이 6만 톤이, 들어와. 6만 톤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100시간을 돌려도 예. 1200톤이거든요. 100시간을 돌려도. 그렇더라도 작동을 했으면 시간은 좀 벌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지금 6만 톤이 왜 쌓였냐면 그 내부 지하차도 용량이 6만 톤 용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7만 톤 용량이었다라고 하면 7만 톤이 쌓였어요. 네. 왜냐하면 옆에 강이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강과 수위를 맞춰지는 겁니다. 강의 수위 계속 넘어오거든요. 10만 톤이었으면 10만 톤까지 넘어와서 이미 풀로 타 있으면 수위가 낮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배수 펌프가 작동을 해서 뭐 분당 10,000톤을 뺐다 하더라도 다시 10,000톤이 채워지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배수 펌프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사용되는 그 배수 펌프가 아니거든요. 이미 이런 비가 아니고 우리가 예. 조그만 비가 왔을 때 비가 의해서 밑에 저수조가 있거든요. 물이 쌓이는 곳이 어느 정도 있으면 자동으로 인해서 밖으로 펌핑을 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물에 대해서는 이 작동이 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하차도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생존자분들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이제 서로 도우면서 거기서 심도 6명을 구조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인데 이 와중에도 시민 의식은 살아 있었고 이걸 소식을 접하니까 좀 가슴이 먹먹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와중에서도 그래도 서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걸 보면은 네. 굉장히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찡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더 안전한 어떤 상황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꼭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사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텐데요. 지금 대안으로 원격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네. 하자 이런 필요성이 도입이 제기가 되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구룡터널 그리고 염곡동 그 지하차도 현장을 찾아서 점검을 했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면 자동 통제되게 준비가 된 겁니까? 지금 어느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예.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길이나 상황에 따라서 수위차에 따라 다르는데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원격 진입 차단 시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멀리서도 차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동 차단 시스템이 작년에 지금 방음 터널에서 화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 터널에서는 앞에 자동 차단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작동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왜 작동이 안 됐나라고 보니 그 자동 차단 시스템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자가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자동으로 내려오는 네.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안전관리자가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그 원격 자동 차단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이런 시스템이라면 정말 새롭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물높이가 10cm에 도달하면 차단하게 돼 있지만 이게 지금은 수동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원격으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원격 진입 차단 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거니까 네.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체계적으로 갖춰줘야 된다. 네, 관적으로 자동으로 돼야 되죠. 예를 음.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스프링쿨러가 불을 발견하면 작업 관리자한테 얘기하지 예. 않습니다. 자동으로 스프링쿨러가 소화제가 그렇죠. 발산하는 것처럼 예.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물이 차단되고 10cm가 됐던 어떤 주변 여건이 되면은 원격으로 관리자한테 연결을 하면 관리자가 다시 원격으로 버튼을 눌러서 자동 차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자동 차단 시스템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예. 그 작업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원격 자동 시스템은 또 무용지물이 예.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스프링쿨러처럼 어떤 상황을 확인되면 여러 조건이 있겠죠. 뭐 10cm도 되고 예, 뭐 예. 시간당 이런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스스로 되는 이런 시스템이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궁평 지하차도는 이 시설이 설치됐어도 좀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궁평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 등급을 봤더니요. 네. 1등급이 이제 가장 위험한 거고 1등급, 2등급 아니고 3등급으로 판단이 됐더라고요. 근데 인근에 미호강도 있고 네. 위험 요소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3등급이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예. 큰 위험한 지하 터널에 왜 3등급이냐는 얘기죠. 가장 낮은 등급에 2등급보다 예. 낮은 등급에 왜 그랬냐라고 보면 지금 저 도로는 지하 터널이지만 주변이 전부 논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가 왔을 때는 빗물에 의해서는 웬만하면 그 논이기 때문에 빗물 흡수력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그 주변이 전부 시멘트화 돼 있다라 하면 예. 만약에 여기서 침수도가 될 확률이 높았을 건데 그런 취지에서 아마 등급을 매겼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가까운 거리에 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뚝이 무너질 거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가 예. 나왔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급을 전부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전부 이제 새롭게 다시 리매뉴얼, 네. 셋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경북 지역에서 특히 예천 지역의 산사태 피해가 굉장히 크지 네. 않았습니까? 이 예천 지역에 이번에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거의 한 달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산사태는 좀 특별한 좀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산 자체가 이미 산사태가 자주 날 수 있는 산이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 기준으로 하면 관악산과 우면산을 비교하면 관악산 같은 경우는 바위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비가 와도 상대적으로 예. 산사태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면산 같은 경우는 바위가 형성되지 않고 응진력이 약한 토질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을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옆에 어떤 인공적으로 어떤 절개지가 돼 있다거나 어떤 건축물이 형성됐다거나 또 다른 그 태완강 설치가 돼 있다거나 또 요즘 많이 산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산이 물을 흡수하는 어떤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산에 대한 그 물 흐름이 더 높아져서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특히 예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았다고 하고 무너진 산 많은 부분이 이제 사유림이라서 국유림하고 비교해서 좀 관리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